권순열 감독님이 해석해 주신 거 보고 아주 너무 감동받게 됩니다. 아편 영화는 주인공이 90세라고 그러셨죠. 한 10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일제강점기부터 6.25, 그 다음에 베트남 참전 시기, 사막의 땅 중동에 나가서 그 어려운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왔던 역사적인 질곡의 순간들을 AI 영화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40년 동안 영화 드라마 같은 일을 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AI가 영화를 만들어낸다는 시절에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물리적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데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변하는 시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시간 여행을 통해서 느끼신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보신 영화 AI 영화를 통해서 한 영감님이 가족과 부인과의 사랑의 삶을 얘기할 때 아마도 여러분들 지나간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감동을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90살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보다도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 우리 권순열 감독님이 직접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한 감동이 우러났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젊은 감독이 만들었지만 젊은 감독은 상상력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경험하신 어르신께서 이 영화를 다시 검증하면서 이 영화의 가치를 여러분들한테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 감동받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영화는 또 여든 중반이신 이 어르신이 손녀뻘 되는 강사와의 만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두 편의 영화를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만나요 우리. 네, 이 영화의 감독은 박영 감독님이라고 직접 이 영화 주인공을 맡으신 분입니다. 이 영화는요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접 제작을 하고 만든 영화입니다. 그쪽에서 영화 노인들께서 직접 그분들의 시선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의 주제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되죠. 배우면 끝이 없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젊은 강사한테 배웁니다. 그 다음에 젊은 강사는 나중에 어르신으로부터 인생이 무엇고 또 삶이 무엇인지 자기 할머니를 연관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결국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소통한다는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 컴퓨터 조금씩 배워보셨다고도 생각되고요. 처음에 배우시면 어떤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젊은 강사는 이 할아버지한테 빨리빨리 계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 노인네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이 새로운 시대의 문물을 배워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네. 젊은 사람은 요즘은 속도가 중요하죠. 나이 드신 분은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자, 이 영화는 이런 순서를 따르죠. 처음에는 만나서 이 강사한테 너 다른 데 취직하려고 강의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젊은 사람하고 말다툼을 비롯하게 싸우게 되죠. 이 어르신이 볼 때는 이 젊은이가 하는 행동이 올바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젊은이는 자기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 젊은 분과 나이 드신 분의 오해가 발생하죠. 그러다가 중간에 그 사회복지사가 사실은 이 어르신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화해를 시작하죠. 따뜻한 바나나 우유를 가지고 갑니다. 자기 할머니도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셨다고 드디어 말문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서로의 진심을 회복하고 함께 나가는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젊은 강사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고 이 할아버지는 수년째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손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앞에 영화도 그렇고 누구나의 만남 관계 속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만남을 회복하는 그런 영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죠. 야,
나도 잘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떡하냐. 예, 젊은이들은 100m 속도를 전력으로 달려가지만은 우리 어르신들도 100m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2번, 3번 쉬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도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토끼가 이기나요? 거북이가 이기나요? 우리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접은 이들이 느끼는 신체적 한계와 그로 인한 심리적 위축을 날카로우면서도 애처롭게 파고드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자, 바나나 우유. 영화라는 것은 이거 화면을 통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주제, 소재가 있고요. 기승전결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영화에서 주된 소품이 또 쓰여집니다. 여기서는 바나나 우유가 화해의 손길이자 소통의 도구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화해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바나나 우유 하나 사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느닷없이 웬 바나나 우유 하면 손잡아 주시면서 얘기를 풀어가도 그게 하나의 화해의 도구가 될 겁니다. 영화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지혜를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르신께서 처음 공부를 하실 때는 저 맨 왼쪽 손을 보세요. 서투르게 마우스를 잡습니다. 그러나 이 강사가 나가서 도와주면서 도와주게 되죠. 자, 이 영화는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가면 노인 인식을 개선하게 해주고요.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요즘 지자체에서 이런 교육 많이 합니다. 이런 운동이 있어야겠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것이 세대 통합을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다는 사회를 말하게 주기 위해서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영화라도 볼 수 있지만은 좋은 내용입니다. 자, 현대적 소재와 고전적 주체 결합, 그 다음에 절제된 연출, 기다림의 미학,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예, 조작이 서툴죠. 당연한 겁니다. 못한다고 주눅 드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만 못 따라가는 것 아닌가? 아마 100이면 100분 다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젊은이들에 비해서 저도 AI 공부하고 있는데 속도가 저도 느리죠. 그렇지만 따라잡습니다. 우리 훨씬 90 넘으신 우리 권순령 감독님도 AI를 이렇게 다루고 계신다는 데서 제가 놀라웠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 표본이신 감독님 진짜 멋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성취를 하죠. 서툴지만 결국 내 손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의 뿌듯함. 여기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공감대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적 소외감도 있죠. 그러나 이것을 이겨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자서전 만들기 그런 공부를 하셔도 좋고요.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가 말합니다. 인생을 회고하게 되면 자기 위안이나 지지, 자존감 향상 등 여러 심리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요. 아마도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잠시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이나 과거로 한 걸음 들어가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치유의 길이고 평안의 길입니다. 자, 영화의 만나의 우리를 심리상담적 영화 치료기 접근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전번 해설하신 분은 말씀드렸는데 노인의 단계가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뭐 이렇게 가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심리적 이 과거를 회상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질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과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매우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영아 치료 여기서 보면은 손주를 바라보게 되죠. 손주를 바라보고 보고 싶은 마음, 이것이 사랑의 감동으로 피어납니다. 그 다음에 손주를 보고 싶으면 봤을 땐 어떻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 과거의 성취를 또 재확인하는 시간, 현재와 나의 과거와 나를 연결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바나나를 통해서 정을 나뉘고 긍정적인 존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다 죄송합니다. 노인 시대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약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은행에 가서나 아니면은 손주들과 햄버거를 먹을 때 맥도날드 이런 데 갔을 때 콜라 사이다를 먹을 때 어렵죠. 뒤에 많이 서 있죠. 실패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하십시오. 젊은이들은 여러분들 기다려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철없는 사람이 뭐라 그럴 때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다는 심리적 편안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절대 속도에 주눅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못 따라간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따라가려는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대 갈등을 겪는 가족이 있으면은 서로 화합하고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용서해주고 이런 어른의식으로서의 여유를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우울감을 느끼는 은퇴자들은 자기의 살아왔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또 나누는 그런 작업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주인공이 마우스를 잡고 떨던 손은 불안함의 증거가 아니라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싶어하는 생명력의 표현입니다. 이럴 때 심리상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속도는 틀린 게 아니라 당신만의 박자입니다. 자, 가고 있나? 네,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살아오시면서 떠나가는 부인이 있고 떠나가는 남편이 있고 그렇지만 남아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손자녀들이 있고 또 새로운 만남이 있는 관계 속에서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다면 여러분들이 나의 영상 속에 어떤 사진을 가장 넣고 싶은가? 영화에서는 말합니다. 원순열 감독님이 말씀하신 영화에서는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진다. 남한테 맡길 수가 없다. 때로는 요양원에 그분을 위탁한 것도 좋을 수 있지만 핵심은 뭡니까? 내 가족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자는 것. 두 번째 영화에서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보고 싶어하는 손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나지 못하는 손녀를 보고 싶어하시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신 인생들은 적을 만나든 동지를 만나든 수많은 만남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만남의 관계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나이는 에릭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천천히 여유 있게 남한테 쫓기지 않게 그렇게 사시는 삶을 살고 또 평생 배우고 싶은 것은 배워야지 젊게 소통하고 갈 수 있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도와주게 됩니다. 나는 또 젊은 사람들은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요 이 영화를 꼽지 않았나 봅니다. 네, 우리 삶은 만남이다.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